단식하는 동안에는 운동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며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제이슨 펑 박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클리닉에서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는 단식 중에 운동을 해도 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식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저는 힘을 많이 쓰는 일을 해요. 그래서 먹지 않으면 버틸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단식을 할 때 활동량을 줄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스스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단식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몸은 마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습니다. 휘발유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전기를 사용할 수도 있죠.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나 저장합니다. 반면 단식 상태에서는 음식에서 얻었던 에너지가 아니라 저장된 체지방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활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속 체지방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체지방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몸속에 수십만 칼로리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비정상적으로 마른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일정량의 체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단식 중에 운동해도 되나요? 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예스입니다. 우리의 몸은 항상 에너지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 음식에서 에너지를 얻고 단식을 하면 몸속에 저장된 당분이나 체지방에서 에너지를 끌어옵니다. 어쨌든 에너지는 반드시 공급되기 때문에 단식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단식할 때도 평소처럼 생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러닝을 한다면 단식 중에도 러닝을 하세요. 평소에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다면 단식 중에도 똑같이 일하면 됩니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은 먹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단식 중 운동은 모든 사람에게 허용됩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공복 운동이 처음에는 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배고픈 것도 힘든데 거기에 운동까지 하라는 게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무엇이든 처음이 가장 힘든 법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 본능과 적응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나는 절대 못한다고 스스로 단정 짓지 마세요.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자신이 그 누구보다 공복 상태를 힘들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운동 직전에라도 배에 뭔가를 채워넣지 않으면 도저히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운동할 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식사 시간이 조금만 늦어져도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밥을 먹기 전에는 그 어떤 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강도로 운동을 하고 업무 집중력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간헐적 단식이 대중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변화를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대사적 유연성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탄수화물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삼시세끼에 간식에 야식까지 쉴 틈 없이 먹기 때문에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식을 통해서 몸속 체지방을 사용해야만 하는 환경에 자주 노출시키면 신체는 자연스럽게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제이슨 펑 박사가 비유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상황에 맞게 에너지를 활용하게 됩니다. 즉, 이런 환경에 적응해 우리 몸은 대사적 유연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사적 유연성이 생기면 우리는 반드시 음식 섭취량에 맞춰 활동량을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도 충분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식 중에도 평소처럼 일하거나 운동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각자의 대사 건강 상태에 따라 적응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몸이 적응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공복 상태의 가벼운 느낌을 오히려 더 좋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받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운동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인가요? 언제든 괜찮다는 것이 저희 대답이지만 가장 좋은 타이밍을 꼽자면 단식이 끝나기 직전입니다. 이를 흔히 공복운동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24시간 단식은 아침을 먹고 난 후 다음날 아침까지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아침 식사를 하기 직전에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거의 24시간 가까이 단식을 한 상태에서 운동 후에 첫 끼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공복 운동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단식 상태에서는 특정 호르몬이 증가하고 반대로 감소하는 호르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슐린 수치는 낮아집니다. 이것은 신체에 음식이 들어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야 해. 라는 신호를 보내죠. 즉, 혈액 속 포도당이나 체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증가하는 호르몬도 있습니다. The counter-regulatory hormones, 즉 역조절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은 교감신경계와 관련된 호르몬입니다. 이것들은 fight or flight response라고 하는 투쟁 도피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 반응과 관련된 대표적인 호르몬이 바로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더욱 기민하고 민첩한 상태로 만듭니다. 즉, 단식 중에도 신체 기능이 둔화되지 않고 오히려 투쟁 도피 반응으로 더욱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으니 에너지를 절약해야 해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에너지를 확보해야 하니 저장된 에너지를 끌어내야 해 라고 반응합니다. 싸워야 하거나 도망쳐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노르아드레날린도 증가합니다. 그 결과 신체의 에너지 활용 능력이 증가하면서 운동이 오히려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호르몬과 관련된 생소한 용어가 많이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몇 가지 예시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인류의 조상들은 사냥을 통해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힘을 써야 할 상황은 바로 굶주림에 지쳐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눈앞에 사냥감을 놓치면 자신은 물론 가족들이 모두 굶어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이 먼 옛날 수렵 채집을 하던 원시인이 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사냥감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몸이 너무 배고파서 힘이 없네, 사냥은 나중에 해야겠다 라고 반응했다면 인류가 오늘날까지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몸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강한 각성과 집중력을 유지하며 저장된 에너지를 총동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냥에 성공해야만 생존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투쟁 도피 반응의 핵심입니다. 또 다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깊은 숲속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포식자가 숲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이 순간 우리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호흡이 가빠지며 온몸의 혈액이 급격하게 근육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 모든 반응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재빨리 도망치거나 맞서 싸워야 하니까요. 배고픔 정도에 따라 이런 반응 속도에 차이가 생긴다면 우리는 험난한 자연 속에서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즉, 우리 몸은 먹은 음식과 상관없이 위급한 상황에서 에너지를 총동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식 중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식을 깨기 전 운동을 한다는 것은 과거 인류가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사용했던 생리 반응을 이용하는 셈입니다. 또한 단식 중 운동이 유리한 또 다른 이유는 성장 호르몬의 작용 때문입니다. 성장 호르몬 역시 역조절 호르몬 중 하나이며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면 성장 호르몬은 증가합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영양소를 섭취하지도 않았는데 왜 성장을 위한 호르몬이 올라가는 거지? 이것은 신체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실제로는 영양 센서가 차단되기 때문에 이때의 성장 호르몬은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즉, 성장 호르몬의 작용으로 우리 몸은 단식 중에도 마이너스가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는 제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단식을 끝내고 식사를 하면 이 성장 호르몬은 근육의 회복과 재생에 사용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가해집니다.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강해지고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운동을 통해 몸에 적절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근육과 신체 기능이 향상되는 것이죠. 성장 호르몬은 바로 이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식 중에 증가한 성장 호르몬은 운동 후 첫 식사를 할 때 근육 회복과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식 중 운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신체가 더욱 활성화되고 운동 수행 능력이 향상됩니다. 둘째, 운동 후 성장 호르몬이 작용하여 근육 회복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단식 중 운동을 망설이지 마세요.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운동 후 식사를 할 때 근육의 회복과 성장을 돕기 위해 충분한 단백질과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운동 직후에는 우리 몸이 근육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단백질을 보충하면 근육 성장에 가장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결론은 단식 중 운동은 충분히 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신체 활성화와 근육 성장에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단식을 하면서도 평소처럼 운동을 하고 운동 후에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여 최고의 효과를 누려보세요. 성장기의 성장 호르몬은 이름 그대로 뼈와 신체의 발달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 호르몬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단식 중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단식 상태에서 성장 호르몬은 근손실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운동 후에는 근육 회복과 성장에 더욱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은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므로 단식을 하면서 운동을 병행할 때는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단식 중 운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식 중 운동이 모든 사람에게 최적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디빌더처럼 근육 증가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사람이나 최고의 운동 퍼포먼스를 내야 하는 운동선수라면 공복 운동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 공급 없이 강도 높은 훈련을 지속하면 오히려 근육 성장과 회복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이어트나 대사 건강을 목표로 하는 일반인들에게 있어 공복 운동은 실보다는 득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식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 신체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발히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공복 운동은 단식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공복 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목표에 맞는 방식이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식 중 운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 후 식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입니다. 단식을 하면 하루 식사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이 높은 영양소라서 한두 끼에 집중해서 먹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모든 방법에는 장단점이 존재하며 단식 중 운동도 본인의 목표와 생활 패턴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다이어트였습니다.